경매에서 실패는 폐찰이 아니라 잘못된 입찰입니다. 입찰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하죠. 오늘은 특별히 제가 입찰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입찰 가격 산출 공식을 공개합니다. 아주 유용한 꿀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기록하는 헌재의 시니어 도전 일기입니다. 이 기록은 헌재의 블로그 은퇴, 나를 설계하는 시간에서도 더 자세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AI 아나운서 목소림을 양해 바랍니다. 먼저 경매 절차를 복습해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딱 6가지만 기억하세요. 물건 검색 및 선별, 권리 분석 가장 중요, 말소 기준 권리 찾기, 현장 조사, 임장, 미납 관리비, 점유자, 주변 환경 등, 입찰, 법원 방문,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최저가의 10%를 지참, 매각 허가 및 잔금 납부, 등기 촉탁, 명도, 기존 점유자를 내보내는 과정, 이렇게 6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1. 입찰은 정보가 아니라 결정의 싸움입니다.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보면 서류 잘 보고 권리 분석을 잘해야 한다. 임장을 잘하면 된다. 하지만 실제 경매에서는 정보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차이는 입찰 전략과 결정 방식에서 납니다. 입찰은 정보, 판단, 결단. 이 3단계 중 마지막 결단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입찰 전 준비, 2단계가 거의 다입니다. 입찰 당일은 이미 승부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입찰 전 반드시 정리할 것, 물건의 본질, 왜 경매에 나왔는가, 싸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자 정리, 권리의 하자나 물리적 하자를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 출구 전략, 매각, 보유, 개발, 출구 없는 입찰은 하지 않습니다. 입찰은 살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나갈 수 있느냐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3. 나만의 기준 가격 만들기. 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가격이면 떨어져도 후회 없나? 기준 가격은 이렇게 만듭니다. 시세의 몇 %인가? 하자 해결 비용은 얼마인가? 시간 비용, 1년, 3년 묶일 가능성은?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 가격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 가격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면 입찰하고, 그렇지 않으면 패스 또는 재검토합니다. 4. 낙찰을 부르는 3가지 입찰 전략. 수익률 역산법, 보수적 접근. 감정가는 과거의 숫자일 뿐입니다. 현재 금매 가격에서 취득세, 명도비, 주택인 경우 인테리어 비용, 대출 이자를 모두 뺀 나만의 마지노선을 정해야 합니다. 낙찰이 목표가 아니라 수익이 목표여야 합니다. 경쟁자 심리 파악.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은 입찰자가 많이 몰려서 낙찰가가 전에 최저가를 상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와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경쟁을 의식하여 입찰가를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차라리 맹지, 분묘기지권 등 문제가 있지만 실제론 해결 가능한 물건, 특수 물건을 노려보는 것이 틈새 전략입니다. 입찰가 산정의 기술. 끝자리를 0으로 끝내지 마세요. 예를 들어 2억 1천만 원보다는 2억 1,038만 원처럼 세밀하게 적는 것이 단 몇만 원 차이로 낙찰을 결정짓는 팁입니다. 실제로 고액의 물건도 몇만 원 차이로 희비가 갈리는 예가 많습니다. 5. 입찰가 결정 전략, 이렇게 나뉩니다. 방어적 입찰 가격. 낙찰이 목적이 아니며 시장 가격을 확인하고 경험 쌓기용입니다. 목표형 입찰. 반드시 사고 싶은 물건일 때 기준가에 약간의 여유를 둔 가격으로 경쟁 예상 시 사용합니다. 기회형 입찰. 특수 물건이거나 유찰 횟수가 많은 경우로 경쟁 적을 때 최저가 근처에서 단독 입찰하는 것입니다. 6. 입찰 당일 절차,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입찰 당일은 침착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찰표 작성, 사건 번호, 물건 번호, 입찰 가격 수정하면 무효 중요함, 도장 찍는 곳,
빨간색 원안. 보증금 준비. 보통 최저가의 10%. 현금 또는 자기 압수표. 사전에 정확한 금액을 수표 일장으로 준비해서 가시길 권합니다. 봉투 밀봉 후 입찰함 투입. 이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현장 분위기에 휩쓸리기. 옆 사람 눈치 보기. 즉석에서 가격 수정. 7. 경쟁자 분석.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경매 법원에 가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에 놀랍니다. 그런데 그날 많은 물건의 경매가 진행되고 또 견학이나 경험 삼아온 사람 등 모두가 나의 경쟁자는 아닙니다. 설령 내 물건의 경쟁자가 많다고 기준 가격을 흔들면 안 됩니다. 당일 경쟁자는 신경 쓸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 가격만 지키면 됩니다. 경쟁자가 많아도 내가 정한 가격이면 입찰, 아니면 미련 없이 포기. 경매는 한 번의 승부가 아니라 여러 번 중 하나입니다. 8. 낙찰과 폐찰 둘 다 정상입니다. 입찰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낙찰, 폐찰. 하지만 실패는 잘못된 입찰이지 폐찰이 아닙니다. 기준가 지켜서 폐찰이면 성공. 기준가 넘겨서 낙찰이면 실패일 수 있습니다. 9. 저만의 입찰 가격대 산출 공식 꿀팁. 이 자료는 저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공인자료가 아닌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물건은 토지라고 전제하여 만들었습니다. 제가 입찰 가격을 결정할 때 대부분은 간단히 메모하며 계산합니다. 그런데 공작 물건 입찰 때 금액이 크고 경영진 설명도 필요하여 입찰 가격 산출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영상에 맞게 수정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입찰 기준가를 결정하기 전에 최저 입찰 가격을 기준으로 10%씩 A, B, C, D 4단계 구간으로 나눕니다. 각 구간대별로 입찰 목적과 유찰 횟수, 경쟁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 가격대를 결정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입찰 가격의 고려 요소.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니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건의 본질, 하자 비용, 경쟁자 예측, 입찰 목적. 이것만 제대로 하면 여기서 입찰 가격이 거의 결정됩니다. 2. 입찰 가격 산출 기준. 입찰 가격을 결정할 때는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말고 직접 쓰면서 하세요. 눈으로 보면서 하면 빠뜨리지 않고 또 새로운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입찰 가격 산출 기준을 설명드리면 먼저 최저 입찰 가격을 기준으로 플러스 10%씩 구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위 1항에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낙찰 가능성 영역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의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설명드리면 A 가격대는 낙찰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꼭 낙찰받고자 하는 물건이라면 그 이상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제가 A 가격대 낙찰받은 지분 토지가 있습니다. 5회 유찰, 지목이 하천인 특수물건. 낙찰 가격은 최저 입찰 가격의 플러스 9%, 단독 낙찰이었습니다. D 가격대는 유찰 횟수가 많고 수익성 좋은 물건을 낙찰받고자 할 때 지난 회차의 최저 입찰 가격을 넘기는 것이 고수의 길입니다. 제가 공장 낙찰을 받을 때 D 가격대였습니다. 감정가 82억, 2회 유찰, 최저 입찰가 40억, 3차에서 57억 낙찰, 플러스 43%, 입찰자 5명, 차상위와 0.7% 차이였습니다. 3. 표를 보는 방법의 예. 유찰 2회 물건이고 보수적 입찰이면 최저 입찰 가격의 플러스 10% 이하, 적극적 입찰자면 10에서 20% 가격대입니다. 유찰 4회 물건이고 적극적 입찰자면 플러스 30에서 40%, 그렇지만 경쟁이 거의 없는 특수물건이면 플러스 10% 이하입니다. 10. 초보자에게 드리고 싶은 입찰 조언.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급할 필요 없습니다. 남들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한방 노리지 마세요. 경매에서의 성공은 시간, 경험,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입찰은 빨리빨리가 아니며 천천히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입찰 전략과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전 경험, 법원 입찰, 실제 법원 분위기, 실수 포인트, 처음 가는 분들이 당황하는 순간들을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